서울 최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동창회 현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옷 입었네? 얼마짜리야? 혹시 짝퉁 아니지? 조롱 가득한 비웃음과 함께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수제 정장에 뜨거운 커피를 확 쏟아부었습니다. 뭐해? 30년 전처럼 울면서 도망가야지. 아니면 무릎 꿇고 빌던가. 응? 이젠 수투가 아까워서 못 울어? 30년 전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끈질긴 악연. 모두가 숨죽인 정적 속에서 굴욕을 당하던 남자, 한서준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김 부장님, 강태민 전무님 회사에 보낼 서류. 즉시 이곳 연회장으로 가져와서 강 전무님 손에 직접 전달해 주세요. 단 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5분 뒤 도착한 봉투. 그 안에는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송두리째 날릴 수도 있는 특허권 침해, 고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협상요? 물론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저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단 3분. 수천억대 사업이 걸린 인생의 승부처에서 모욕을 주던 강태민은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과연 30년 전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라는 현수막 아래로 중년의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과거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준이 연회장 입구를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1,000만 원이 넘는 수제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성공한 기업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한서준 아니야? 옛 반장이었던 김미영이 달려와 두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김미영. 하나도 안 변했어. 한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완전 대박 났다며?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김미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작은 회사 하나 겨우 굴리고 있어. 무슨 작은 회사야. IT 대기업 사장님이시면서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출세한 거 아니야? 그때 연회장 한편에서 우렁찬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민이 몇몇 동창들에게 둘러싸인 채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전무로 있는 회사 알지? 지금 정부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따냈어. 몇 천억짜리야, 몇 천억. 강태민이 맥주잔을 높이 들며 떠들어댔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다. 역시 태민이는 학창 시절부터 남달랐어.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게 다 내 실력이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강태민이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서준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치듯 떠올랐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라? 저기 누구야? 강태민이 한서준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설마 한서준이야? 맞네, 맞아. 우리 반 공부벌레. 강태민이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야, 한서준, 여기 와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강태민이 성큼성큼 걸어와 한서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모범생이 어떻게 변했나? 강태민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은 옷 입었네? 얼마짜리야? 혹시 짝퉁 아니지? 태민아, 오랜만이야. 한서준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게 다야?
야, 너 나 기억하지? 강태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여전히 찌질하고. 강태민이 말을 마치자마자 손에 든 커피를 한서준의 어깨에 확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주변 동창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커피가 한서준의 명품 수트 어깨와 가슴팍을 적셨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민아, 그러면 안 되지. 김미영이 놀라 말렸습니다. 뭐가 안 돼? 얘 원래 이런 거 잘 받아먹어. 그렇지, 서준아. 강태민이 30년 전을 떠올리며 낄낄거렸습니다. 한서준은 미동도 하지 않고 강태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피에 젖은 옷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해? 30년 전처럼 울면서 도망가야지. 아니면 무릎 꿇고 빌던가. 응? 이젠 수트가 아까워서 못 울어? 강태민이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네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애걸하던 거? 하하. 한서준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강태민 전무님 회사에 보낼 서류 있죠? 그 서류, 이곳 연회장으로 가져와서 강 전무님 손에 직접 전달해 주세요. 단 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야야, 뭔 소리야? 무슨 서류? 설마 고소장 같은 거 아니지? 강태민이 당황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소장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서류죠. 한서준이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곧 알게 되실 겁니다. 5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강태민 전무님께 전달하라고 하신 긴급 서류입니다. 김 부장이 공손히 인사하며 강태민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서류는 왜? 강태민이 어리둥절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세요.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을 읽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강태민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특허권 침해 고발장입니다. 한서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 회사가 지금 자랑하고 계신 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요. 거기 사용 중인 AI 건설 기술의 특허권자가 바로 저거든요. 뭐라고? 강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단으로 제 기술을 사용하셨네요. 즉시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야야, 잠깐만. 이게 무슨 거짓말이야? 그건 우리 회사 기술팀이 개발한 거라고. 강태민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5년 전에 등록한 특허입니다. 증명 서류도 다 있어요. 강태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 기술 없이는 몇 천억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사용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잖아. 강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한서준이 손목시계를 천천히 보며 말했습니다. 협상이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 정말 얼마면 돼?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 3분 드리겠습니다. 한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술 사용료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연회장의 모든 동창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야,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 애들 장난이었는데.
강태민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한서준이 시계를 다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태민의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몇 천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야, 서준아. 우리 같은 학교 동창 아니야? 좀 봐줘. 2분 지났습니다. 제발, 나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강태민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서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한서준이 휴대폰을 다시 꺼내려는 순간 강태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경악으로 들썩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준아.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일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일어나세요. 강 전무님. 한서준이 강태민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른끼리 사업 이야기를 해보죠. 강태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 회사로 오세요. 기술 사용료와 함께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한서준이 젖은 정장을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언론에 발표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다만 내일까지 답을 안 주시면 특허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겠습니다. 한서준의 마지막 말에 강태민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한서준이 연회장을 나가면서 동창들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커피 묻은 옷 때문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히자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한서준의 IT 회사 본사 건물 42층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공간에 강태민이 들어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굴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전무님. 한서준이 소파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면 차? 필요 없어. 잡담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자고. 강태민이 딱딱하게 대답하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렇게 서두실 것 없는데요.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한서준이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가져와 강태민 앞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기술 사용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강태민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월 사용료 50억 원? 야, 이게 말이 돼? 50억이라고. 강태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50억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으라고? 제 기술의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입니다. 한서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치가 뭐가 가치야? 이건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없잖아.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속셈이지. 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기술 얼마든지 찾아보세요. 능력 되시면. 다른 기술이 어디 있어. 너도 그 사실 제일 잘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강태민이 얼굴을 벌겋게 달구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이 강 전무님 회사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겁니다. 한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봐. 강태민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개 사과문 초안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서준이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태민이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거 뭐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 인격적 모독과 신체적 폭력?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이 뭐가 사실이야. 그냥 애들끼리 노는 거였는데. 강태민이 서류를 흔들며 화를 냈습니다. 노는 거요? 30년 전 화장실에서 저를 때리고 용돈을 빼앗은 것도 노는 거였습니까? 그 장난 때문에 저는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서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건 그때는 애들이었으니까 철이 없었잖아. 아, 그럼 복도에서 밀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뜨린 것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군요. 야야, 지금 와서 그런 옛날 일을 다 끄집어내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니? 좀 봐달라고. 강태민이 한숨을 크게 쉬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포기하시겠다는 건가요? 포기는 무슨, 계약은 해야 하는데. 이 사과문만 좀 부드럽게 고쳐달라고.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안 됩니다. 피해를 당한 건 저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써야죠. 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나도 회사에서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30년 전에 제게는 체면 같은 거 생각해 주셨나요? 아, 정말. 알았어, 알았다고. 강태민이 이를 갈며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발표는 일주일 후에 하자. 회사 내부적으로 정리할 게 있어. 왜 미뤄야 하는데요? 이런 걸 갑자기 발표하면 주주들이 놀라잖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강태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펜을 누르는 힘이 너무 세서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기자회견으로 하시죠. 제가 언론사 섭외해 드릴게요. 한서준이 계약서를 확인한 후 강태민에게 건넸습니다. 알았어. 이제 됐지? 강태민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회사를 나선 강태민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두고 봐라, 한서준. 1층에 내려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 태민이야. 태민아,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전화 너머로 김진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급한 일? 뭔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안 되고. 1시간 후에 압구정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알았어.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데?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제발 꼭 와줘. 강태민이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서준, 아직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내까짓게 감히. 두고 봐라. 1시간 후 압구정의 고급 호텔 로비였습니다. 김진호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냉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여기. 강태민이 손을 크게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민아, 얼굴이 왜 그래? 완전 귀신 들린 사람 같은데? 김진호가 강태민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준 기억하지? 우리 반에 있던 그 안경 쓴 찌질이 말이야. 한서준? 아, 그 안경 쓴 공부벌레. 맨날 구석에서 혼자 있던 그 애. 맞아, 그놈. 그놈이 지금 IT 회사 사장이래. 뭐? 그 찌질이가? 설마 진짜야? 김진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민이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커피를 쏟은 일부터 특허권 협박, 그리고 오늘 계약까지. 뭐라고? 특허권으로 너를 협박했다고? 김진호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보고 공개 사과까지 하라고 해. 나보고 언론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야. 그 개새끼가 감히 어디서. 김진호가 주먹을 꽉 쥐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국회의원 밑에서 일한다며? 뭔가 방법 없을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라 비서실장이야. 우리 의원님이 여당에서 완전 실세시거든. 김진호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럼 한서준 그놈 혼쭐 내줄 수 있어? 당연하지. 30년 전에도 우리한테 대들면 큰일 난다고 가르쳐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김진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뭔가 방법이 있어? IT 회사라고 했지? 마침 잘 됐네. 요즘 정부에서 IT 쪽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고 하거든. 김진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빅데이터 관련 법안들. 아직 국회 통과 전인데 내가 살짝 손을 써볼게. 정말? 그런 거 할 수 있어? 강태민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누구 보고 그런 소리야? 내가 누군데? 국회에서 법안 하나 건드리는 거 일도 아니야. 김진호가 가슴을 두드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어. 우리가 뭔 사이야. 그런데 그놈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어? 퓨처테크래. 한강 근처 큰 빌딩에 있더라. 퓨처테크? 아, 그 회사 완전 유명하잖아. 요즘 정부 사업도 엄청 많이 따고 있던데. 김진호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네. 정부 사업 쪽으로 압박하면 효과 확실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새로운 규제 법안부터 발표하게 해서 주가 폭락시키고 진행 중인 정부 입찰도 기술평가 기준을 바꿔서 탈락시킬 거야. 김진호가 찬찬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가능해? 그게 다 가능하다고?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 확실하다고. 한서준 그놈 일주일 안에 무릎 꿇고 우리한테 빌게 만들 거야. 이틀 후 한서준의 회사 사무실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사장님께 빨리 보고해야겠어. 김 부장이 급히 한서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렇게 황급하게. 한서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데이터 규제 법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회사가 완전히 직격탄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I 개인정보 수집이랑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가 10배는 더 강화됐어요. 우리 기술의 핵심 부분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 김 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습니다. 한서준이 서류를 받아 차근차근 읽어보았습니다. 읽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입니까? 다음 달부터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김 부장이 망설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뭐가 있습니까? 진행 중이던 정부 스마트시티 사업 입찰에서 갑자기 기술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거의 낙찰 확정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평가 기준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혹시 이런 변경사항들과 관련된 담당 부처나 정치인 명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를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서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민과 김진호가 다시 만났습니다. 진호야,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다. 강태민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한서준 그놈이 지금 얼마나 멘붕 상태일지 상상이 되네. 김진호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거야? 입찰 쪽도 이미 손을 써놨어. 내일 발표나는데 한서준 회사는 완전 탈락이야. 우와, 정말?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야? 망하지 뭐. 감히 우리 깔보고 덤볐으니까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지. 김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호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너무 노골적이면. 걱정 마. 다 합법적인 절차로 한 거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역시 정치판은 네가 최고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야. 강태민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서준 그놈, 이제 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 거야. 아니, 아예 사과하러 기어올걸. 김진호가 승리감에 젖어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서준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훨씬 더 치밀하고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국회 인근의 고급 한정식집 별실이었습니다. 김진호가 강태민과 마주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한서준의 회사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진호야, 이것 좀 봐. 정말 대단하다. 강태민이 신문을 흔들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퓨처테크 주가 20% 폭락. 하루 만에 20%라고. 하하,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더 재미있는 게 남아있거든. 김진호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더 뭐가 있는데? 설마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강태민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연하지. 한서준 그놈에 대해서 좀 더 파봤거든. 그런데 정말 대박인 걸 발견했어. 김진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뭘 발견한 거야? 설마 한서준 그놈 뭔가 나쁜 짓 했어? 아니야, 그보다 더 좋은 거지. 한서준이 회사 만들 때 정부 지원금 받았는데 서류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상한 부분? 뭐가 이상해? 강태민이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력이랑 경력 부분에서 좀 과장된 티가 나. 완전 거짓말은 아니지만 살짝 부풀린 것 같아. 김진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요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이력서 쓸 때 좀 부풀리는데. 야야,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진짜 대박은 따로 있어. 김진호가 목소리를 훨씬 낮추며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한서준이 중학교 때 정신과 상담받은 기록이 남아있어. 우리가 괴롭힌 것 때문에 병원 다녔던 거야. 진짜? 그런 기록이 아직도 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강태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병원 기록은 다 보관되어 있어. 문제는 그 기록에 우리 이름까지 나온다는 거야. 헉! 우리 이름이? 진짜로? 그런데 말이야, 한서준 그놈이 그 기록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닐까? 김진호가 교묘하게 이야기를 비틀어갔습니다. 무슨 뜻이야? 무슨 협박? 생각해봐. 실제로는 별거 아닌 장난이었는데 그놈이 병원 가서 과장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맞아. 우리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강태민이 무릎을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김진호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우리가 오히려 한서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거야. 명예훼손? 우리가 한서준을? 강태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과거 일을 엄청 과장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말이야. 우와. 그런 게 정말 가능해?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 확실하다고. 한서준이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도 결국 그놈 혼자 주장하는 거잖아. 김진호가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맞다.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한 적 없어. 그냥 그놈이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지. 바로 그거야. 그리고 언론 플레이도 동시에 해야 해. 언론 플레이. 한서준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는 거야. 김진호가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와, 완전 좋은데. 그럼 한서준이 오히려 나쁜 놈이 되는 거네. 정확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과거 일로 복수하는 걸 제일 싫어해. 맞아. 졸부가 돈 생기니까 건방져졌다는 식으로. 강태민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융감독원 쪽에도 압력을 넣을 거야. 금융감독원? 한서준 회사 정기감사를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하는 거지. 완전 옥죄는 거야. 김진호가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진호야, 정말 대단해. 정치하는 사람은 역시 달라.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시작할 거야? 내일부터 바로 움직일 거야.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먼저 정보 흘리고 그 다음에 고소장 접수하고.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한서준한테 완전 당할 뻔했어. 우리가 뭔 사이야.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팀이. 김진호가 강태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한서준의 회사에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한서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완전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한서준이 침착하게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민이 사장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에. 명예훼손이요? 제가요? 네. 그리고 벌써 인터넷에 기사까지 났어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급히 건넸습니다. 한서준이 기사 제목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공한 IT CEO, 과거 학창시절 일로 동창 협박 논란.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서준 사장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무고한 동창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으로 완전 뒤바뀌어 있어요. 무고한 동창이라. 한서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댓글들입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서준이 댓글창을 쭉 내려보았습니다. 역시 졸부들은 돈 생기면 이상해진다. 과거 일로 복수하는 찌질한 인간 저런 사람이 대기업 CEO라니. 세상 참 학창시절 왕따였던 게 한이 맺혔나?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끝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법무팀과 긴급 회의부터 하죠. 사실 확인이 먼저예요. 그때 한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태민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강 전무님, 안녕하세요. 야, 한서준, 지금 기분이 어때? 완전 기분 좋지? 강태민의 목소리에서 승리감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확실히 알겠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예훼손 고소 말이야. 네가 우리를 거짓말로 협박했다는 걸 법정에서 다 밝혀낼 거야. 강태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거짓말이 아니면 뭐야? 네가 과장한 거잖아. 우리가 뭘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빼고 말한 겁니다. 한서준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빼고 말했다고? 그럼 더 했다는 소리야? 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겁니다. 야야야, 잠깐만.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강태민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과하면 고소 취하해 줄 수 있어. 그리고 계약도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자.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네가 우리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30년 전에는 누가 누구 명예를 훼손했죠? 누가 누구를 나쁘게 만들었나요? 한서준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 일이잖아. 애들 장난이었다고. 어렸을 때라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30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아이고 진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대로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 거야? 강태민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강 전무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할 뿐이에요. 야, 그러다가 너만 손해야. 지금 너 완전 여론이 안 좋아. 여론이 어떻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한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날 저녁 한서준의 집에서였습니다. 한서준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자신에 관한 기사가 메인으로 나왔습니다. 퓨처테크 한서준 대표 학창시절 동창 협박 의혹으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강태민 씨 측은 한서준 대표가 과거 일을 크게 과장해서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화면에 강태민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서준 씨가 완전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30년도 더 된 학창시절 일을 부풀려서 지금 성공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거죠. 강태민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진지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심각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창시절 장난 정도였는데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드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한서준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준이 회사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실까? 기사 보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던데.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한서준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부장이 또 다른 나쁜 소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금융감독원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이번엔 뭔가요? 정기감사를 대폭 앞당겨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앞당긴다는 건가요? 원래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갑자기 통보했습니다. 한서준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연일 한서준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정부 기관에서는 각종 조사가 줄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직원들의 사기도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서준이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지는 건가? 30년 전처럼 한서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서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소중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한서준은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악성 기사와 각종 조사로 인해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날 오후 한서준은 마음을 달래고자 자신이 몇 년 전부터 후원해온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서준 대표님. 쉼터 원장이 밝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아이들 구경하고 갈게요. 네, 천천히 둘러보세요. 아이들이 대표님 오시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한서준이 쉼터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받은 눈빛들이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한서준에게 뛰어왔습니다. 안녕, 나는 이 쉼터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우와, 정말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세요? 맞아,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와, 감사해요.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네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지? 한서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맑고 따뜻한 미소를 지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은서? 한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한서준 아니야? 정은서가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서야? 정말 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서준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기에서 만나지? 정은서가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왔습니다. 나도 완전 놀랐어. 너는 어쩐 일로 여기에 있는 거야? 나 여기서 자원봉사하고 있어. 벌써 3년째야. 정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정말? 그럼 너도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거구나. 응. 매주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상담도 해주고. 너는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나는 이 쉼터 후원자야. 한서준이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후원자? 서준이가? 정은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그 훌륭한 후원자분이 바로 너였구나. 훌륭하다니. 그냥 조금 도움 주는 것뿐이야. 조금이 아니야.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이 쉼터가 지금까지 운영될 수 있었던 건 거의 너 덕분이래. 정은서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아, 정말 대단해. 성공해서 이렇게 남들을 돕고 있다니. 성공이라.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 한서준의 목소리에 깊은 피로감과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완전 안 좋은데? 무슨 힘든 일이라도? 정은서가 걱정스럽게 한서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 안 봤어? 요즘 내가 완전 나쁜 놈으로 나오고 있어. 기사? 무슨 기사? 너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 강태민이랑 있었던 일 때문에.
나 지금 완전 악역으로 몰리고 있어. 한서준이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강태민? 잠깐, 우리 반에 있던 그 강태민 말하는 거야? 정은서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응, 바로 그놈이야.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뭔 일이 있었는데? 자세히 말해봐. 정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준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커피를 쏟은 일부터 특허권 문제, 계약,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까지.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내가 성공하고 나서 과거 일로 복수하는 찌질한 인간이라고 하고 있어. 무슨 헛소리야. 30년 전에 강태민이 너한테 한 짓을 내가 다 똑똑히 봤는데. 정은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도 기억해? 그때 그 끔찍했던 일들. 기억하긴 뭘 기억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강태민이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데. 정은서가 주먹을 꽉 쥐며 화를 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돈 뺏고 계단에서 밀어서 다치게 하고 급식실에서 밥 못 먹게 하고. 맞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어줘. 오히려 내가 과장했다고 해. 한서준이 절망스럽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과장했다고? 무슨 과장? 오히려 네가 참고 참아서 더 심한 것도 못 말한 거 아니야. 그래도 여론은 이미 돌아섰어. 회사도 위기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주가는 매일 떨어지고. 서준아,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은서가 한서준의 어깨를 꽉 잡으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아. 나는 이미 나쁜 놈이 됐어. 서준아, 잠깐만. 혹시 너 지금 이걸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어? 정은서가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면 뭐야? 결국 30년 전 일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야. 정은서가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의? 그래.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야. 강태민이 과거에 한 나쁜 일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나를 복수기라고 해. 그럼 증명하면 돼. 이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는 걸. 정은서가 불끈 일어서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이미 여론은 기울어졌는데. 강태민이 과거에만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아? 지금도 분명히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래. 30년 전에 약한 아이를 괴롭혔던 그런 나쁜 인간이 갑자기 착해졌을 리 없잖아. 정은서의 말에 한서준의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나 NGO에서 일하면서 건설업계 비리 정말 많이 봤거든. NGO에서 일해? 정말? 응. 시민권익보호단체야. 특히 건설 관련 부실공사나 산업재해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정은서가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혹시 강태민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어?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작년에만 해도 그 회사 때문에 민원이 몇십 건 들어왔었어. 정말? 어떤 민원들? 한서준이 급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아파트 벽에 금이 간 거, 공사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다친 사람들, 임금도 제대로 안 준 거. 정은서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정말 있어? 당연히 있지. 피해자들 증언도 다 녹음되어 있고 사진 자료도 있어. 은서야, 혹시 그런 자료들 좀 볼 수 있을까? 제발.
한서준이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며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 공개 가능한 자료들이야. 그런데 왜 그런 걸 보려고? 그걸로 강태민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완전 좋은 생각이야. 강태민이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네. 정은서가 무릎을 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너까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정의로운 일이라면 언제든지 목숨 걸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정은서가 가슴을 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정말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완전 포기했을 거야. 한서준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떨렸습니다. 고맙긴 뭘. 30년 전에 내가 더 용감하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전에? 기억 안 나? 내가 강태민한테 서준이 그만 괴롭히라고 소리쳤던 거? 정은서가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네가 그때 나를 도와줬었지. 강태민한테 대들면서. 한서준이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감했으면, 더 강하게 말렸으면 네가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그때 너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서준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강태민 그 나쁜 놈 완전히 혼내주자. 정은서가 주먹을 불끈 쥐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 지금 당장? 아니, 오늘 당장. 사무실 가서 자료들 다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가져다 줄게. 정말? 그렇게 빨리? 당연하지. 시간이 없잖아. 하루라도 빨리 강태민 그놈의 나쁜 짓들을 밝혀내야 해. 정은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연락처도 줄 수 있어. 직접 만나서 증언 들을 수 있게. 정말? 물론이지. 그 사람들도 강태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해 줄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은서야,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감사 인사는 강태민 완전히 혼내주고 나서 받을게. 지금은 작전 짜는 게 먼저야. 정은서가 전투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로 정말 뭔가 할 수 있을까? 강력한 무기가 될까? 당연하지. 서준이는 IT 전문가잖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완전 강력한 폭탄이 될 거야. 정은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가진 IT 기술과 네가 가진 증거 자료를 합치면 완벽한 조합이지. 30년 전에는 우리가 어리고 약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두 사람의 눈빛이 희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서야, 정말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이미 포기하고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포기는 무슨 포기.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거야. 이번에는. 정은서가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반격 시작하자. 좋아. 강태민 그 나쁜 놈이 30년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파헤쳐보자. 한서준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준아,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응, 절대 포기 안 해. 은서야,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30년 전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태민 건설의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인들이 모인 화려한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태민이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서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민이 마이크를 꽉 잡고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우리 강태민 건설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믿음 덕분입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태민이 자신만만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한서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정은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아, 정말 괜찮겠어? 여기서 이런 큰 일을 해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정은서가 불안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서준이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킹이 가능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해? 내가 누구야? IT 전문가잖아. 강태민이 숨기고 있는 모든 더러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한서준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강태민이 계속 거창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나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바로 그때 행사장 대형 전광판에 갑자기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화면이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광판에는 강태민 건설 진실 대폭로라는 제목이 빨간 글씨로 크게 떴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당장 꺼. 강태민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되며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전광판에 강태민 건설의 비밀 비자금 장부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의 뒷돈 거래 내역이 숫자 하나하나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당장 화면 꺼. 빨리. 강태민이 무대에서 발광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호와의 정치 로비 대화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국회의원 매수 금액, 정부 정책 조작 과정, 입찰 조작 수법 등의 생생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호 비서실장과의 부정부패 거래 내역 마이너스 녹음 파일 공개라는 제목과 함께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준 그 자식 이번에는 완전히 망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김진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 정말 고마워. 역시 정치 권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돈으로 못하는 일도 권력으로는 할 수 있네. 강태민의 비웃는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한서준 따위가 우리한테 덤빌 줄 알았나? 야야야, 당장 꺼. 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강태민이 얼굴을 새빨갛게 달구며 무대에서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부실 공사 현장의 실제 CCTV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안전모도 안전벨트도 없이 위험한 고층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8월 강태민 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전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부실 공사로 인해 3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 없었어. 이건 다 조작이야. 강태민이 절규하며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사고 난 거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유족들한테 돈 좀 많이 줘서 입 완전히 막아버려. 강태민의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로 흘리지 마. 자칫하면 회사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행사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충격에 빠져 술렁였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정말이야? 완전 충격적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강태민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어?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입을 막았다고? 동시에 참석자들의 휴대폰에도 같은 자료들이 일제히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폰에도 메시지 왔어. 이게 뭐야? 나도 왔어. 완전 대박 자료네. 이거 진짜야? 가짜야?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깜짝 놀라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강태민이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지 마세요. 이건 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악의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결정적 증거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계장부 녹음 파일, 동영상, 계약서, 문서들까지. 그때 김진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급히 행사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태민아, 완전 큰일 났어. 모든 언론사에도 다 퍼졌어. 뭐라고? 언론사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강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모든 방송국이랑 신문사에 지금 이 자료들이 다 동시에 전송됐어. 완전 난리야. 김진호가 숨을 헐떡이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누구야? 강태민이 주위를 미친 듯이 둘러보다가 한서준을 발견했습니다. 한서준, 바로 너구나. 네가 이 모든 짓을 한 거야. 이 치사한 놈아. 강태민이 한서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한서준이 의연하게 일어서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테크 대표 한서준입니다. 행사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자료들은 100% 사실입니다. 강태민과 김진호가 지난 30년 동안 저질러온 온갖 범죄의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건 다 조작이야. 가짜야. 강태민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자료는 정부 기관과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합법적으로 확보한 진짜 증거들입니다. 한서준이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강태민은 30년 전에 저를 괴롭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0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끄집어내. 그건 애들 장난이었다고. 강태민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전에도 약한 학생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약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니까요. 한서준의 날카로운 말에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김진호는 정치 권력을 악용해서 정의로운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서준, 그만해. 제발 그만해. 김진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애원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행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민, 김진호, 부정부패와 안전사고 은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체포? 우리를? 강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공개된 결정적 증거들을 근거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완전 함정이야. 한서준이 다 꾸민 거라고. 강태민이 발광하며 경찰을 피하려 했습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했던 말 기억나세요?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는 평생 찌질이야라고 했죠? 한서준이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와 진실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서준, 제발,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용서해줘. 빌게. 강태민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용서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빌어보세요. 그리고 죽은 노동자 유족들에게 빌어보세요. 한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강태민과 김진호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는 국회의원 비서실장이라고. 면책 특권이 있어. 김진호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님도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공범 혐의로요. 경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강태민과 김진호가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했던 행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준이 다시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악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조용했던 행사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서 행사장 전체를 뒤흔드는 우렁찬 박수가 되었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정의가 승리했다. 정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한서준에게 달려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준아, 해냈어. 정말 해냈어. 완전히 해냈다고. 응, 우리가 해냈어. 은서야, 너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한서준이 감격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어.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톱뉴스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강태민 건설 대규모 비리 정격 폭로 정치권까지 개입한 기업 탄압 사건의 전말 30년 만에 극적인 정의 실현 한서준 대표 안전 명예 회복. 한서준과 정은서가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지금 기분이 어때? 정말 어떤 기분이야? 정은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상해. 복수가 끝났는데 시원한 기분보다는 뭔가 다른 게 느껴져.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안도감? 아니면 평화로움?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 한서준이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네가 나한테 해줬던 그 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무슨 말?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잖아. 꼭 참고 견디라고. 정은서가 30년 전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때 네가 복도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 한마디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준아, 이제 정말로 좋은 날이 왔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날이. 응, 드디어 왔어.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정말로 왔어. 두 사람이 조용히 한강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정한 승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진호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었습니다. 김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구치소 문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준,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 김진호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지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날 저녁 김진호는 서울 시내의 한 인터넷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노트북을 켜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이메일로 연락드린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진호가 국제전화를 걸며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김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을 원하시는지요? 전화 너머로 어색한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IT 회사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싶습니다.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주세요. 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런 큰 작업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요.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망하게. 김진호가 차갑고 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퓨처테크라는 IT 회사입니다. 대표가 한서준이라는 놈이에요. 이 자식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알겠습니다. 한국 회사군요. 3일 후 월요일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해주실 거죠? 돈 아깝지 않게?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그 회사 완전히 마비시켜 드릴게요. 김진호가 전화를 끊고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한서준, 네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너도 지옥을 제대로 맛봐라. 각오해. 3일 후 월요일 오전 한서준의 회사에서는 평소와 같이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컴퓨터가 완전 이상해. 한 직원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도요.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팀 컴퓨터도 다 이상해요. 곧이어 회사 모든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빨간 글씨로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중한 데이터가 암호화되었습니다. 복구를 원한다면 비트코인 100개를 지불하세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랜섬웨어잖아. 완전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급히 한서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완전 큰일 났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김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그렇게 놀라서 한서준이 차분하게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회사 전체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에요. 완전 마비됐어요. 뭐라고요? 랜섬웨어라고요? 한서준이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서 아무것도 접근할 수 없어요. 고객 정보, 개발 자료, 회계 데이터, 진짜 모든 게 완전히 막혔어요. 김 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손짓을 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서준이 급히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똑같은 붉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우리 IT 보안팀은 뭐 하고 있었어요? 보안팀도 완전 당황하고 있어요. 이런 정교하고 치밀한 공격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복구가 가능한가요? 방법이 있어요? 글쎄요. 해외 전문가들을 긴급히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서준이 머리를 감싸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죠? 당장 오늘 완성해서 납품해야 할 프로젝트들이 몇 개나 있는데. 사장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김 부장이 더욱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고요? 이 공격이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완전히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준, 지금 기분이 어때? 완전 기가 막히지? 김진호의 비웃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진호, 바로 네가 이런 더러운 짓을 한 거구나. 한서준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맞아. 바로 내가 했어. 어때? 기분이 정말 끝내주지? 하하. 김진호가 소름 끼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완전 미쳤어. 이건 명백한 범죄야. 감옥도 들어가고 싶어? 범죄?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나한테 한 것보다 더 심해.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냈잖아. 나는 합법적으로 너의 더러운 비리를 세상에 폭로한 거야. 정당한 일이었어. 합법적? 개소리 그만해.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나를 거지로 만들었다고. 김진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울부짖듯 화를 냈습니다. 그건 네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잖아. 자업자득이야. 나쁜 짓? 그냥 정치하는 거였어. 너 같은 찌질한 놈은 절대 몰라. 김진호, 당장 시스템 복구해. 지금 즉시. 복구? 꿈도 꾸지 마.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야. 더 재미있는 게 기다리고 있어. 김진호가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한서준이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객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국내 최고 보안업체에 긴급 연락해서 복구 작업부터 시작합시다. 그날 하루 종일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분노한 항해 전화가 끝없이 쏟아졌고 직원들은 일을 전혀 할 수 없어 불안해했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해결될 거라고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래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틀 후 훨씬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새파란 얼굴로 떨며 한서준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정말 완전 큰일 났어요. 이번에는 또 뭔가요? 설마 더 나쁜 일이? 사장님의 극비 개인 의료 기록이 인터넷에 다 유출됐어요. 뭐라고? 의료 기록이 유출됐다고요? 한서준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자세하게. 그리고 벌써 기사로 대서특필됐어요. 김 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퓨처테크 한서준 대표, 시한부 선고받은 중병 환자였다. 한서준이 기사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비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 이건 완전히 불법이야. 아마 해킹할 때 회사 서버에 저장된 사장님 건강검진 기록까지 다 털어간 것 같아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회사 서버에 저장했나요? 보험 관련 서류 때문에 인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한서준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병명과 상태, 치료 과정까지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가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사 때문에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주가가 30% 더 폭락했어요. 그리고 대형 고객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서준이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완전 새파래요. 괜찮아. 잠깐만. 좀 어지러워.
하지만 한서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가슴이, 숨이,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어요. 김 부장이 놀라서 한서준을 급히 부축했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응급실로 데려가야 해요. 한서준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와 정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원래 있던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죠? 정은서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시켰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더 무리하시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 일은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환자의 생명이 제일 우선이에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한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서야, 여기가 어디야? 서준아, 깨어났구나. 정말 놀랐어. 갑자기 쓰러져서. 정은서가 한서준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직원들은 괜찮아? 지금 그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 내 몸이 훨씬 더 중요해. 하지만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고객들한테도 사과해야 하고, 다 해결될 거야. 일단 네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먼저야. 정은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준이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호, 정말 무서운 놈이야.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뭔가 방법을 찾아낼게. 방법? 무슨 방법? 응. 김진호가 이런 더러운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정은서의 눈에 강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은서야, 너까지 위험해지면 절대 안 돼. 김진호는 정말 위험한 놈이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30년 전에도 내가 너를 도왔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라. 김진호는 사람 목숨도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놈이야. 그래서 더 혼내줘야지. 서준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앞장설게. 정은서가 한서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김진호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증거를 찾아내서 다시 감옥에 넣을 거야.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NGO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이 있어.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정은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서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자신의 병까지 세상에 공개되어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서가 곁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힘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처럼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가 변함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은서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포기는 무슨.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정은서가 굳은 의지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한서준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정은서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NGO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김진호의 범죄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해킹 공격 패턴이 해외에서 온 것 같은데요. 정은서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박 팀장과 함께 밤늦게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확실히 동유럽 해커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박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위험한 조직을 고용했을까요?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결제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보면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예요. 범인이 아무리 숨어도 돈의 흔적은 남거든요. 정말요? 그런 게 진짜 가능해요? 해커들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정은서가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라고 해도 완전히 익명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추적 가능합니다. 박 팀장이 자신있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한서준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노트북으로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고객들 설득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화가 나셨죠? 한서준이 화상통화로 회사와 연결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몸도 이렇게 안 좋으신데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이 큰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회사가 정말로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장님 건강이 제일 먼저잖아요. 몸부터 추스르세요. 김 부장님, 제가 병원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기술적인 복구 작업은 제가 직접 지휘해야만 해요. 한서준이 단호하면서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준아, 완전 대박 소식이야. 정말 엄청난 걸 찾았어. 은서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한서준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진호가 해커들한테 돈 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완전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야. 정은서가 흥분해서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걸 찾았어? 김진호가 그렇게 허술했을까?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밤새 도와줬어. 비트코인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서 김진호 개인 계좌까지 완전히 다 찾아냈어. 우와. 그럼 이제 김진호를 완전히 고소할 수 있는 거야? 한서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사이버 테러죄로 바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내 의료 기록 유출도 개인정보보호법 심각한 위반이야. 정은서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은서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고맙긴 뭘 고마워. 이제 김진호 그 나쁜 놈 완전히 영원히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이틀 후 김진호가 집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김진호가 짜증을 내며 문을 열자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 맞죠?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대량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사이버 테러?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진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외 해커 조직에 의뢰해서 퓨처테크를 공격하도록 한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김진호가 발악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과 국제전화 통화 기록이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세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완전히 함정이에요. 한서준이 저를 모함하는 거라고요. 자, 조용히 따라오세요. 하지만 김진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김진호 체포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실장 김진호가 사이버 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체포됐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가 엄숙하게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서준이 병실에서 뉴스를 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톡톡 노크되더니 열렸습니다. 강태민이 큰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서준아, 들어가도 괜찮을까? 강태민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준이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태민, 너는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문병 왔어. 강태민이 어색하면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병, 너가 나를,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한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강태민이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무슨 말을? 내가 정말 잘못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완전히. 강태민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한서준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평생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말이야. 한서준이 말없이 강태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너를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던 것도, 지금 회사 일로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었어. 강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진호가 너한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짓을 한 것도 결국 다 내 때문이야. 강태민. 한서준이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무릎 꿇고 빌게. 강태민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성공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좋은 일만 하는데 나는 돈만 밝히고 나쁜 짓만 했어.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30년 전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한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 강태민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재판 때 내 편에서 증언할게. 김진호가 얼마나 나쁘고 끔찍한 짓을 했는지 다 말할게.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됐어? 한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옥에서 진짜 많이 생각해 봤어. 30년 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너는 어려서부터 정말 착했어.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성공해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강태민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항상 남을 괴롭히고 돈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어. 사람이 죽어도 돈으로 입맞고. 강태민. 서준아, 나 정말로 바뀔게. 다시는 절대로 나쁜 짓 안 할게. 맹세할게. 강태민이 두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준이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민, 나도 30년 동안 너를 정말 많이 미워했어. 알아. 당연해. 밤마다 꿈에서도 너를 만나서 복수하는 꿈을 꿨어. 하지만 이제 정말 지쳤어. 미워하는 것도 너무 지겹고 복수하는 것도 지겨워. 한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용서할게. 하지만 절대 조건이 있어. 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 다 할게. 뭐든지. 강태민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당연하지. 행동으로 꼭 보여줄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 오히려 도와줘. 알겠어. 내가 괴롭혔던 사람들한테도 다 사과하고 도와줄게.
강태민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한서준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 30년 동안 이어진 우리 악연은 여기서 완전히 끝내자. 강태민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한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 나처럼은 아니어도. 응, 꼭 그럴게.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게. 그때 정은서가 커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준아, 김진호 재판 날짜가 정해져. 강태민 씨? 안녕하세요, 은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태민이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정은서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그리고 재판 때 김진호 불리하게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요? 진짜예요? 정은서가 놀라며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김진호가 한 모든 나쁜 짓들을 다 법정에서 증언할 거예요. 우와. 그럼 김진호는 확실히 오랫동안 감옥에 가겠네요. 정은서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많이 힘들지? 강태민이 진심으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회복시킬 거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뭐든지 다 할게. 고마워. 하지만 너도 내일부터 제대로 정리하는 게 먼저야. 한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회사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피해자들한테도 제대로 보상해야지. 강태민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김진호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강태민이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김진호가 한서준 씨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저를 이용했습니다. 강태민이 법정에서 또렷하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압력을 악용해서 정당한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요청했습니다. 김진호는 정부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공정해야 할 입찰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이버 공격까지 지시했어요. 강태민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증언으로 김진호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진호는 30년 전에도 약한 친구를 괴롭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김진호는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직권 남용 등의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 계단에서 한서준과 정은서, 강태민이 만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완전히 끝났네. 한서준이 시원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 서준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정은서가 한서준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강태민 씨도 정말 고마워요.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김진호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잘못한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죠. 강태민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네. 한서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서준아.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정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볼게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강태민도 희망과 다짐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길고 길게 이어진 모든 갈등과 원한이 마침내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한서준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회사 경영에서 잠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정은서와 마주 앉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어. 한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결정? 뭔가 엄청 중요한 일이야? 표정이 완전 심각한데? 정은서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해. 재단? 정말? 진짜로? 정은서가 깜짝 놀라며 커피잔을 놓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서준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좋은 생각이야. 완전 감동이다. 어떤 일들을 할 거야? 정은서가 흥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피해자들 마음 상담도 해주고 가해자들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와, 완전 좋은데. 진짜 멋진 일이야. 나도 꼭 도와줄 수 있어? 정은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나랑 함께 해줄 거지? 물론이지. 100%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재단이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뛴다. 정은서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름은 뭘로 할 거야? 뭔가 좋은 이름이 있어? 희망나무 재단은 어때?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나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완전 좋아. 희망나무 재단. 이름도 예쁘고 의미도 깊고 벌써 감동이야. 한 달 후 희망나무 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교육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들이 가득 참석했습니다. 한서준이 단상에서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한서준이 차분하지만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상처는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행사장에 퍼졌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강태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서준이 강태민을 발견하고 놀라며 다가갔습니다. 강태민, 너도 여기 왔구나. 어떻게 알고 왔어? 축하해, 서준아. 정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일이야. 강태민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 자원봉사자 명찰을 달고 있네? 응. 나도 이 재단에서 꼭 일하고 싶어서 미리 신청했어. 강태민이 명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농담 아니지? 한서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전 진심이야.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거야. 가해자 교육에? 너가? 내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말해줄 거야. 괴롭힘이 얼마나 나쁘고 끔찍한 일인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강태민이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함께 해준다면 정말 엄청난 힘이 될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줘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두 사람이 감격스럽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정은서가 뒤에서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다가왔습니다. 보기 정말 좋다. 이제 진짜로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 응, 은서야.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한서준이 정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3개월 후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준과 정은서는 매일 재단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서준아, 오늘 상담 받으러 온 그 아이 봤어? 정은서가 상담실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봤어.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던데. 마음이 아프더라. 30년 전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야.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럽더라.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한서준이 따뜻하면서도 결의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서준아, 요즘 네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뭐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항상 무겁고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밝고 환해졌어. 정은서가 한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할 때는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남을 도울 때는 마음이 가볍고 시원해져. 복수로는 진짜 행복해질 수 없나 봐. 진짜 기쁨은 다른 데 있었네. 맞아.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한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정말 정말 고마워.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정은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줘서. 한서준이 정은서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바보야. 내가 더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잖아. 은서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평생?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정은서가 눈물이 글썽하며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강태민이 가해자 상담실에서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서준아, 은서야. 오늘 가해자 교육 정말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 어떻게 됐어? 아이들 반응은 어땠어? 말 잘 들었어? 한서준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건방지게 굴었는데 내 진짜 이야기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라고 했어? 정은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서준이를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다 말했어. 강태민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효과가 정말 있었어? 완전 있었어. 한 아이는 울면서 내일 당장 사과하러 가겠다고 하더라. 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네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돼.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소중한 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강태민이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 후 재단의 첫 번째 성과 보고회가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희망나무재단 설립 후 지금까지 무려 200명의 피해자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한서준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격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가해자가 진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중 90%가 완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서준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서준과 정은서는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정말 정말 뿌듯해.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해내다니. 꿈만 같아. 정은서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런 날이 올 줄. 그때는 매일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웃게 만들고 있어. 정말 신기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한서준이 감동에 젖어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 한서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뭔데? 무슨 말? 또 무슨 계획이 있어? 정은서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한서준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나, 서준아, 이게 뭐야? 정말이야? 정은서가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평생 함께 하고 싶어. 서준아, 나도 완전 똑같은 마음이야. 나도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정은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해줄 거야? 진짜야? 당연하지. 100만 번 당연하지. 평생 함께 이 소중한 일 계속하자.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1년 후 한서준과 정은서의 결혼식이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식장에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가득 참석했습니다. 강태민도 정장을 차려입고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준아, 은서야, 정말 정말 축하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 강태민이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축하했습니다. 고마워, 강태민. 네가 와줘서 더 기쁘고 더 의미 있어. 한서준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덩달아 기분이 완전 좋아져.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처럼 행복해져. 정은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응, 요즘 재단에서 만난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 나처럼 과거를 후회하면서 봉사하는 착한 사람이야. 정말? 와, 완전 다행이다. 언제 소개시켜줘. 한서준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한서준과 정은서는 재단 사무실에서 행복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앞으로 재단을 훨씬 더 크게 키워보자. 정은서가 의욕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래, 전국에 지부도 많이 만들고 해외에도 진출해보자. 우리가 겪었던 그 끔찍한 아픔을 전 세계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자. 완전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자기야,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한서준이 행복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아이로 키울 거야.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항상 도와주는 아이로. 맞아. 우리 아이는 절대로 가해자가 되면 안 돼. 그리고 혹시 피해자가 되어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정은서가 든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후 희망나무재단은 전국 15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서준과 정은서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도 착하고 좋은 여성과 결혼해서 재단에서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이 재단 몇 번째 생일이야? 정은서가 큰 케이크를 들고 오며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 5주년이지. 벌써 5년이나 됐네. 정말 빨라. 한서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왔어. 벌써 2,000명이 훨씬 넘어. 그래, 그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 30년 전 우리가 받은 그 아픈 상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큰 희망이 되다니. 정은서가 눈물이 글썽하며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신기해. 복수로 시작했는데 사랑으로 끝났어. 사랑이 복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제대로 알았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정말 평생 이 소중한 일 계속하자. 당연하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인 것 같아. 한서준과 정은서는 손을 꽉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정말 아름답게 지고 있었고 희망찬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학교 복도에서 시작된 그 아픈 상처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밝은 희망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전히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한 소년이 받았던 상처는 복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한서준과 정은서 그리고 강태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미움과 복수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견디기 힘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서준처럼 말입니다. 강태민의 변화는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은서의 사랑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이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